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계속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예, 연초에 시작이 좋았으나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설명을 사실 뭐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겠지만, 이 통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여기서 요 매물대 어떤 소화가 없이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속력이 약할 것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해서 요 기점까지 2개월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 주기가 보통 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오르고 40일 정도 내리고, 이게 평균입니다. 물론 주기가 짧을 때는 한 20일 올랐다 20일 내릴 수도 있고, 주기가 길 때는 이거보다 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나머지 40일이 또 오르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오르는,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기로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좀 가는 게 통계적으로는 아니, 통계에 수렴하는 거고, 이 쉬어가는 흐름이 그런 통계 수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받을 자리에서 받았다,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지금 목소리에 남아있지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일하다가 한번 밤을 새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밀린 일이 거의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받침대도 내일 올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주식 쪽에. 물론 뭐 제가 주식에 신경을 쓴다고 뭐 뾰족한 성과는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쓸 수 있어서 마음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뭐 주기로 따지면 한 2월 말까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설 연휴, 이런 연휴 전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을. 그래서 조정을 받고 중소형주들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요런 흐름을 보이다가 3월부터 조금 기대가 되는 게,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선거 전이니까 이제 돈도 풀면서 체감 경기도 좋아지고, 요런 양상이 펼쳐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대형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월 말 정도가 적기가 아닐까 싶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 싸면 계속 사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방이 있으니까, 이거 한 방 뭐 3년에 한 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동산을 비교를 하자면, 뭐 실거주를 해도 2년이고 전세를 살아도 2년이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나온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주식을 한 2년 보유하면 2년 안에 한 번은 튄다라는 이런 통계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이 이 HTS의 등장 이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전에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기관 외국인들이랑 매매를 자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률이 확 떨어지더라.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거래하는 게 나왔더니 더더욱 예, 상황이 좋지 않더라라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거래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세가 너무 많이 징수를 하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거래세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시장 자체가 왜곡이 돼 가지고, 어떤 뭐랄까, 뭐 작전이라든지 이런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런 위법적인 행위들이 판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막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거래세로 인한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래세가 없다 그러면 그런 시도들이 거의 비용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좋은 거 아니냐. 결국은 거품으로 만들어서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그래서 거래세는 제 생각엔 한 0.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이제 0.18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요거 정도 보고, 양도세는 뭐 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라든지 오너 일가의 어떤 행태를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위험을 안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굳이 받아가야 되겠냐, 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2월 말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매수 적기라고 하면 대형주는 2월 말이고 중소형주는 그냥 쌀 때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그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중에서 태형건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데, 뭐 워크아웃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뭐 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좀 무르게 해서는, 예, 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면 정부가 기업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이 합법적인 폭력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이런 양아치들 조지라고 사실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태형건설이 뭐 사재 출연도 안 하고 지금 발 뺄 때 이거 세무조사 해가지고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개인부터 해가지고 회사 전체를 다 털어야 되고, 뭐 방송법 위반부터 해서 SBS도 다 조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태형건설에 대한 정상화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끌려가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티다 안 돼서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단이 허를 찔린 거고, 예, 그리고 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90세 이상의 어떤 고령의 회장님이 복귀를 해서 지금 아주 뻔뻔스럽게 대응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니까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제 정상화되고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서 정상화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뭐 알짜 사업 같은 건 LH가 가져가고, 그리고 부실 사업장은 죽이고, 예, 거기에 이제 노출된 어떤 금액들은 채권단이, 예, n분의 1을 해서 충당금으로 쌓고, 요렇게 하면 잘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하청업체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때 연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접근은 꽤 성공적이지 않았나.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요런 워크아웃을 해서 살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예, 그리고 그게 주가가 한참 동안 계속 반영이 돼 왔었고 하락하면서, 예, 그래서 위험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됩니다. 뭐 이런 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안 하면 되고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만약 이걸 샀으면 안 되고, 안 샀으면 되고. 네, 왜냐면 이게 뭐 감각이 바보라서 반대로 가서 이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정말 기회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떡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 주가라도 올라가서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생태, 이 주식시장에 이 안 보이는 곳의 생태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태형건설은 그래서 워크아웃으로 갈 것 같고, 조금 정부의 대응이 좀 더 강경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저거.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연초부터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 근데 그래서 제가 연초 연초에 이제 밀린 걸 다 끝내고 이제 올해 새 출발해야지 이 생각했다가 일주일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마음 먹고 다 쳐낸 게 참,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피곤한 건 잠깐이지만,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한 건 잠깐이지만 이 일이 밀렸을 때 오는 어떤 비효율이 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 이 걱정만 하고 실제로 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했지 따져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근데 계속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는 받고 뭔가 일에 계속 파묻히는 느낌이고, 실제로 뭔가 한 걸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안 좋아가지고 한번 밀린 거 빨리 정리해야지 생각했는데, 예, 어제 마음 먹고 정리를 해서 조금 홀가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아파주는 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한 2-3년 감기가 없이 살다가 작년 초? 작년 초에 처음 걸렸나?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 초에 처음 걸렸나 그랬는데, 그때 되게 좀 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동안 안 걸리다가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걸려서 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막 걱정을 해주시니까 아프면 사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 관심 종자가 돼가지고 이제 또 막 아프다고 걱정을 해주시겠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유, 참. 예, 그래서 거의 다 나았고 올해 시작에 액땜 제대로 했으니까 올해 내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밀렸던 어떤 개통 일정들이 이제 다 통과가 되고 거기서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저도 이제 요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이제 좀 효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만 우리가 개통하는 게 1.4, 0.73, 그리고 0.32, 그리고 0.29 이렇게 하면, 이번 달까지는 아니고 다음 달까지로 잡으면 요거는 이번 달에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거의 한 2.6메가 정도? 예, 기존에 발전되는 거하고 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한 6메가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6메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6메가가 거의 20메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제가 구상했던 어떤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혼자 요 관리를 하려니까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 또 우리가 사람을 한 명 들였는데, 되게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크게 부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우리가 발전소를 관리를 해 나가고, 규모가 큰 분들은 이제 개별 발전소를 만들어 드리고, 규모가 작은 분들은 투자 계약 형태로 해서 이 n분의 1을 가져가는 걸로, 요런 형태로 가서 계약은 뭐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예, 요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예, 뭐랄까, 정부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아리백이 실질적으로 무역 장벽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하지 않는 어떤 친환경 쪽에서 우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예. 그런 데서 꼭 정부가 다 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도 벌고 국가에 기여도 하고,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RPS 의무 비율을 보면 그게 2023년에 13%, 그리고 내년에는 13.5%, 그리고 2025년에는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30년이 가면 30%가 되는데, 2026년까지 해서 이때부터 이제 좀 늘어납니다. 여기서부터 15, 17, 19, 22.5, 이렇게 가는데, 요 구간에서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연간 설치되는 태양광이 4기가와트 정도 되고, 작년에는 한 2기가와트 정도 될 거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 의무 비율을 채울 수 있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정부가 억지로 공공기관에서 발전하는 REC를 발급을 한다 하더라도,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조차도, 예, 많이 하향시킨 겁니다. 원래는 25%였는데 2026년에 25%인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5%로 만든 거고, 이것도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꽁도 먹고 알도 먹으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국가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동안 누적된 이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발전 수익이 떨어진다, S&P가 떨어지고 REC가 떨어져서 발전 수익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 계약 쪽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임대를 20년에서 30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임대에 이제 우리가 요 시공비에 들어있는 방수 비용을 임대로 전가해서 임대비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진짜 심하게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옛날처럼 S&P가 50원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제가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예, 하시는 분들은 대기 수요는 항상 있고, 지붕 임대 열심히 하면 다 이게 소화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완성이 돼야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일 문제가 현금을 못 갖고 있는 게 문제고, 한 방에 다 지르는 게 문제인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의약품 업종을 보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합치면 매출과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식만 늘어나는 꼴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을 합병하는 게 호재가 아닌데 오릅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30조짜리니까 인적으로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기대 심리가 주주들 사이에 엄청나게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합병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에 대한 거,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제 시각이 다 맞다는 보장도 없고, 숫자만 갖고 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법도 아니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괴리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결국 이렇게 간다면 그 산책하는 주인을 따라가는 개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주가라는 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예, 가치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 예. 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못했고 현대차도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가 결국은 세계 1위 한번 먹지 않을까. 지금이 3위고 저 폭스바겐이 2위고 1위가 도요타인데, 이 두 업체들의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는 이미 중국에서 판매량이 거의 안 잡히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의 결말은 결국은 현대랑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이 외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시장을 다 잠식을 하고 그걸 흡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예, 그랬을 때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한 200만 대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도요타도 한 150만 대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폭스바겐 제끼는 거는 시간 문제고, 도요타도 지금 전기차에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2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도요타도 현대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1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예, 그랬을 때 주가가 과연 지금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요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굉장히 유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도기적인 차량인데,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 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도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전인데, 이게 개개인의 어떤 집에 달아라 그러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프지만, 한국전력이라는 전기 공급 업체가 국영기업이고, 예,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보급률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설치만 하면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예, 순식간에 법으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은 아파트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5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법제화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충전 시설의 확충도 충분히 또 이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 중고차가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저하가 됐는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고차 자체가 리스키니까 이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가 좋냐 나쁘냐로 가는데, 저는 전기차를 5년 이상 탄 사람으로서 전기차만 탑니다.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예, 불에 타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불이 나는 비율은 전기차하고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불 나는 빈도는. 다만 전기차는 불이 났을 때 이제 탈출까지 시간이 짧다는 정도인데, 뭐 이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충돌만 아니면 불이 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이런 분리막을 뚫고 가는 이 문제도 분리막을 두꺼운 걸 써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충돌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절로 불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 전기차 대응이 안 되는 도요타나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은 폭스바겐
밑에 있는 현대차가 세계 1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럼 현대차가 세계 1위를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연스럽게 세계 1위 업체랑 세계 1위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가 되니까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참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지만 뭐 그래도 한 번쯤 이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도.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그냥 집 산다 생각하고 이 지역에 2년 후에는 뭐도 들어오고 좋아지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셔야 됩니다. 호흡이 짧으면 누가 어떤 자선 사업가가 있어서 주가를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주겠습니까? 예,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긴 호흡으로 보셔야만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성과를 내실 수 있다. 단기 호흡으로 보면 직접 시세를 조종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퍼주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단타에 대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통계를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런 타이밍을 잘 잡고 원칙대로 매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의 도사급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수익 얻기가 힘든데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지 내릴 것 같으니까 팔아야지 그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 쌀 때 사야 되고 요거를 지키셔야 그나마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